M스틱을 연결하는 순간 순정 내비게이션은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뜨공 트리비스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 재밌는 제품을 구매해 봤습니다. 요 작은 스틱 하나만 있으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마치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변하는데요. 기존의 안드로이드 오토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외에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스틱만 꽂기만 하면 태블릿으로 변하긴 할까요? 제조사 설명처럼 쓸만하긴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바로 그 제품을 말방구 실험실에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스튜디오가 아닌 바로 차량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오늘 제가 구매한 제품은 M기어에서 제작한 M스틱이 그것입니다. 사실 M스틱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해당 상품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모델명인 MGS01을 찾았는데 이제는 잘 찾아지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상품을 검색하려면 모델명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정가 19만원, 하지만 출시 할인가를 적용하면 약 14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14만원이면 저가형 태블릿을 구매 후 차량에 거치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제품은 화이트 바탕에 제품이 인쇄된 박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자 모양이 뭐랄까 현대 M카드의 M자와 닮아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게 마치 현대에서 순정품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이죠. 특히 이번 제품은 순정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차량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내비게이션이나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데요. 구성품을 보면 M스틱, 간편 설명서, USB 연장 케이블, 거기에 USB-Y 연장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M스틱을 연결하면 30초 내외로 안드로이드 오토 버튼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주행 안전을 위해 상당 부분 제한된 기능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M스틱을 연결하는 순간 순정 내비게이션은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물론 일반 태블릿처럼 와이파이를 사용해야만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매번 활성화해줘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테더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무제한 요금과 별도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요금제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나중에 데이터 요금 폭탄이 날라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차량에 탑승 후 시동을 걸고 다소 기다려야 하지만 그 외에는 일반 태블릿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역시 티맵은 물론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등 원하는 어플을 설치해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처음 인식부터 GPS 인식까지 감안하면 1분 20초 정도가 지나야지만 내비게이션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과 스마트폰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019년도 카니발에서는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아침에 빠르게 출근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거기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과 같은 동영상 플랫폼 어플 역시 설치 및 사용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운드 역시 자동으로 차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 설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차박이나 주차 후 동영상을 감상할 거라면 이 기능은 충분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또한 순정 내비게이션과 달리 기어를 전진이나 중립으로 놓아도 영상이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주행 중 동영상 시청은 불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그외 미세미세 어플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도 받을 수가 있고, 위젯을 사용하면 달력이나 스케줄 관리도 가능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허드 어플을 설치해 나름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해봤는데요. 자, 그럼 과연 M스틱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일까요? 실제 태블릿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까요? 그래서 긱벤치 5를 돌려봤습니다. 싱글코어 119점, 멀티코어는 367점이 나왔는데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장 공간은 16GB로 차량에서 사용하기에 용량 부족은 없어 보였습니다. 벤치마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퍼포먼스가 높은 제품은 아니라는 거였는데요. 태블릿과 비교하기에도 성능은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감상하면서 다른 기능을 함께 사용하려면 다소 실행에 있어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랄까, 이게 터치하면 바로바로 인식을 해야 하는데 한 템포 늦게 반응해야 한다고 할까요? 주행 중 터치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사실 이 작은 스틱에서 너무 바라는 건
제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튜닝 없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칭찬할 만했습니다. 차량용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달고 다닐 필요도 없어 주변을 보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작동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은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M스틱 설정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한번 잡아주면 자동으로 블루투스가 연결돼야 하는데 간혹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행 중 전화 통화를 할 경우 이 점은 불편했는데요. 이게 제가 구매한 제품만 그런 건지 아니면 차량과 블루투스 연동의 문제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게임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한번 게임을 설치해봤는데요. 빠른 로딩 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차 후에 게임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스마트폰을 두고 여기에서 게임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혹시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다면 이론상 카피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단순 USB 메모리 카드가 아닌 소형 PC에 가까운 구조라 발열을 해소하기 위한 방열 홀 및 그에 맞는 설계가 된 제품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는 복제를 할 수가 없겠죠. 아이고. 지금까지 카니발에 연결해서 바로 이 M스틱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마트폰 테더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다소 불편했습니다. 특히나 요금제에 따라서는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었는데요. 퍼포먼스가 빠릿빠릿하지는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기능 자체는 모두 쓸 수가 있었습니다. M스틱만 연결하면 바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변하는 이번 제품,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티공 트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 이 미친.